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시골맘님께서 열받으셨나봐요. 이 검찰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검찰 요즘 보면 이것들이 정말 국민들의 이 골수를 빼먹는 흡혈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기들은 늘 아주 정의로운 자들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이들이야말로 가장 간악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국민들의 골수를 빼먹는 가장 간악한 흡혈귀, 거머리 같은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 이 검찰을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주장 나오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맑은 물님께서는 가족비리 특검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이모님께서는 미국은 무기징역감. 그렇죠. 지금 최은순 씨가 하고 있는 이런 행위는 미국 같으면 정말 중요한, 진짜 국기문란 사건이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또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서류들을 위조했다. 근데 그것들을 상습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진짜 미국 같으면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왜냐? 우리는 국기문란 이러면은 국가 체제나 시스템, 국가 시스템을 문란하게 하는 거를 국기문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의미를 많이 띱니다만 미국 같은 나라는 시장을 더 중요시해요. 그래서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시키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들을 국기문란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최은순 씨 같은 이런 행위는 말 그대로 미국 같으면 국기문란이었던 거죠. 근데 참 나라도 잘 타고난 거지 뭐. 아유 참. 자, 민스님께서는 양아치 잡범 집단이라고 하셨고요. 선돌님께서는 사기꾼 가족의 패밀리 비즈니스라고도 하셨습니다. 자, 베리님께서는 이화영 부지사의 응원을 좀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자, 오늘은 이화영 지사의 응원을 좀 부탁드린다는 뜻에서 이 베리님께서 방금 올려주신 이 글을 고정 댓글로 일단 걸어 놓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영수회담 소식입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사이에 영수회담이 열립니다. 영수회담 하루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오늘 하루 대단히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수회담을 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준비할 게 많았다고 알려져 있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 대표 측은 약간의 도상연습, 이른바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이 영수회담 열기 전에 대통령 역을 맡은 사람을 놓고 일종의 뭡니까? 연습을 했었다고 해요. 예행 연습 같은 걸 했다고 해요. 또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야당 대표를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또 나름의 이런 그 예행 연습, 한마디로 이제 그 상대방 어떤 야당 대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런 일종의 그런 예행 연습까지 다 했다고 하는데, 지금 뭐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어떤 대화로, 어떤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가고 그 대화는 어떻게 꺼낸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나름 준비를 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도상연습 같은 거 다 한 걸로 알아요. 되게 철저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은 그러면 어쩌고 있는 걸까요? 윤석열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과거에는 야당 대표보다 사실은 대통령 쪽, 청와대 쪽에서 더 열심히 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전혀 지금 용산 쪽에서는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오늘 여기저기 좀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용산 쪽에서는 지금 영수회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뭐 어떤 게 분위기가 잡히나요? 뭐 누가 왔나요? 오늘 뭐 비서실장 왔나요? 정무수석 왔나요? 제가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자, 취재 결과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윤석열은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영수회담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준비도 안 할 정도다. 즉, 영수회담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아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아니, 일단 열기만 열면 됐지.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어떤 얘기에 대해서 어떤 의제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 생각이 없대요. 진짜 황당한 상황이죠. 예, 이 황당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영수회담 D-1, 아무 생각 없는 윤석열, 참모들도 마찬가지. 자, 오늘 언론 보도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영수회담 D-1, 여야 시각차 속 협치 성과 낼까? 제목 거창하게 달았다, 그죠? 자, 이뿐만 아닙니다. 첫 영수회담, 유는 소통, 이는 협치, 정치적 노림수는? 야, 이것도 참 거창하게 기사를 썼다, 그죠? 또 하나 볼까요? 하루 앞 다가온 영수회담, 윤 국정 돌파구 마련할 수 있을까? 자, 다들 언론들이 이 영수회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잔뜩 부풀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 이 언론 보도는 글쎄 앞으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와장창 깨지고 말 거라는 거 생각이 듭니다. 영수회담 같은 거에 어떤 성과가 나오려면 뭐 준비 같은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준비 자체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다못해 의제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윤석열은요, 그냥 차나 한 잔 마시지요. 뭐지에는 무슨 의제야.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태도고 그런 자세다 보니까 아이고, 영수회담 뭐 준비를 해. 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이재명 대표는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말이 쌓여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잔뜩 준비하고 도상 연습까지 하고 하는데, 윤석열은 할 필요 있어? 차 한 잔 마시자는 거지 차 한 잔 마시자는데 뭐 준비하자는 거야? 라고 대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수회담 하루 전날 과연 용산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싶어서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별다른 움직임이 없대요. 매우 조용하답니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영수회담이 열리는데 대통령실이 조용하다고? 지금 난리법석을 떨어야 정상 아닌가? 근데 조용하답니다. 별다른 움직임이 없대요. 아니, 평소보다 더 조용하답니다. 자,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뭐 그런 경우가 다 있어 라고 했더니 제 전화를 받은 어떤 사람이 저한테 농담 삼아 거꾸로 무섭디다. 내일 뭐 해? 이럽디다. 자기들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권은요, 영수회담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열었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고, 자기들은 일단 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용산을 찾아올 거기 때문에, 그걸로만 됐다는 거예요. 그 뒤로 무슨 대화나 타협이나 소통, 필요 없어. 그냥 차 한잔 마시자고
불렀고 차 한잔 마시고 가라는 거야. 야, 제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뒤쪽 머리통이 빳빳해지는 걸 느꼈어요. 왜냐고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본다고 했잖아요. 피의자로 보기 때문에 피의자하고 내가 마주 앉을 이유가 없다. 대화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죠. 그랬던 윤석열이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라고 했어. 오, 생각이 바뀌었나? 야당 대표를 피의자 취급하던 것에서 이제 좀 벗어나나? 아니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차를 한잔 마십니다. 그리고 조사실로 올라가요. 박근혜, 이명박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 한잔 마시고 갑니다. 뭐예요? 그거야. 아이, 차 한잔 마시는 건 가능하지 뭐. 이건 거지. 여전히 윤석열은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취급에서 벗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그 정도 차 한잔 마시고 갈 건데 그거 한잔 마시라고 올 거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난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냥 후려치면 되는데 뭐 준비를 하겠어. 일요일 날까지 시간 내가지고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용산의 분위기인 거고 윤석열의 태도인 겁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여기저기 물어봤어요. 정진석 실장 왔어? 아니, 모르겠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못 봤어. 정무수석은 본 것 같아. 자, 정무수석은 봤는데 비서실장은 못 봤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정무수석 네가 알아서 다 해. 나는 일 안 할 거야. 라고 했다는 거죠. 달리 말해서 지금 이 영수회담을 두고 용산에서는 서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사실 영수회담을 하면은요, 정무수석은 당연히 바쁘지만 비서실장도 바빠야 정상이고요. 비서실장이 많은 것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비서실장이 상당 부분을 정무수석이 다 떠넘기고 있다는 것은 굳이 이 영수회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리고 이를 웬만하면 떠밀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부터가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취급에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밑에 참모진들이 당연히 그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용산이 오늘 조용했던 거죠. 자, 상황이 이쯤 되면은요, 여당, 그러니까 국힘당 쪽에서라도 뭔가 대책이 나와줘야 돼요. 용산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 안 보겠다 그러면 그만이지만 국힘당은 앞으로 계속 사사건건 봐야 됩니다. 국회에서 계속 봐야 되잖아. 에? 국힘당 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당대표나 원내대표 계속 의사당에서 국회의사당에서 이재명 대표랑 맞닥뜨려야 되잖아.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영수회담이 삐걱대고 이상한 방향으로 갈 것 같으면 여당 쪽에서라도 나서줘야 돼. 근데 지금 여당은, 국힘당은 국힘당대로 지금 그렇게 나설 상황이 아니죠. 왜? 얘네들은 지금 뭐도 없다? 지금 국힘당엔 지도부가 없어요. 지도부 공백 상태야. 그러니까 당대표가 없어.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데, 여당의 대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를 만나서 이렇게 잘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자라고 대통령을 불러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당 대표가 동석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조율도 하려고 하고 때로는 대통령의 이 호위무사 역할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할 사람이 없는 거야. 자, 이 상황에서 솔직히 이 상황에서 영수회담이 진행되는 것도 웃깁니다만, 예, 지금 국힘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이 없어. 자, 사실 이렇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만드는데 여당 대표가 없다. 이렇게 되면 여당이 자연스럽게 이 모임에서, 이 만남에서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당 대표는 자연스럽게 내 카운터 파트너는 대통령이야. 그러니 여당 대표는 빠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여당 대표가 꼭 들어가 줘야 돼. 그런데 여당 대표가 없어. 자, 되게 심각한 상황이죠. 이 심각한 상황이면 지금 국힘당에서 난리가 나야 정상이야. 그런데 지금 국힘당에 누구도 이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콩가루 집안이지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건 달리 말하자면 국힘당이 현재 영수회담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아니야. 이거는 여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신경 쓸 생각이 없기 때문이야.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국힘당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열고 그 상황에 대처도 아무도 안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실도 별로 심드렁하게 관심이 없고 심지어 준비조차 애매하다는 것은 윤석열이 지금 영수회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거다. 윤석열은 이재명 대표 불러서 차 한잔 먹여서 보냈다. 이거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그 이상 하고 싶지도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준비를 하겠어요? 윤석열은 그거예요. 지금 영수회담에서 무슨 대화가 오가고 그래서 무슨 약속을 하고 이런 건 해봤자 지한테 마이너스인 걸 알아. 지금 윤석열한테 필요한 거는 영수회담을 하기는 했어 라는 명분만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윤석열 계속 지멋대로 할 거예요. 지금까지 지멋대로 해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지멋대로 할 겁니다. 뭐 저 버릇 뭐 개 줍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개본 못, 지 버릇 개 못 줍니다. 윤석열의 이 같은 행태는 검사 때부터 이랬고 이게 검사들 행동의 기본 특징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왔더니 지금 여기저기서 불통이니 속 난리가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조금 덮고 넘어가야 되겠어. 무마하고 넘어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뭐 영수회담을 여는 겁니다. 영수회담 열었으니 됐지. 이제 그냥 난 내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쭉 간다. 이제 내가 쭉 가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영수회담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얘들은. 뭐 얘들이 회담을 해서 뭐 자신들의 행동 양식이나 뭐 어떤 뭐 방향을 바꾼다거나 그런 건 애시당초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영수회담에서 뭐 말하고 의제가 필요할 이유가 있어요? 의제를 논의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거야. 윤석열이 괜히 의제 논의 안 하겠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는 영수회담을 그냥 하기만 하면은 자기는 충분히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한다? 됐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뭘 준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니 뭐 차 한잔 마실 건데 뭐 준비를 해야 돼? 굳이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의 사고 방식입니다. 진짜 열받죠. 처음에는 윤석열 얘네들이 또 윤석열 주변에 있는 참모진들이 워낙에 애들이 참
아마추어다 보니까, 아마추어니까, 뭘 할 줄을 몰라서 저러려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할 줄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은 애시당초에 뭘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필요성조차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참. 예. 받습니다. 그죠? 예, 참. 우리가 이런 놈을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어떤 놈들인지 모르겠는데, 그 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뽑지 않았지만, 우리는 윤석열을 너무나도 반대했지만, 윤석열을 이런 놈인지 모르고, 아니, 지금도 알 생각도 없이 무작정 찍어준다는 저놈들, 그런 자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고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제 우리가 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고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갔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흔들렸기 때문이고, 우리가 물러섰기 때문이라는 거 이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입니다. 영수회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석열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뭐 영수회담 열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나는 얻을 거 다 얻어.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을 때, 자, 우리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권, 그 다음에 뭐 적폐 편향 이런 기레기들은 툭 하면은 영수회담을 물고 늘어질 거예요. 야, 민주당, 야, 이재명, 영수회담까지 해놓고 꼭 그렇게 해야겠어? 우리가 특검하려고 할 때마다 영수회담까지 해놓고서는 또 특검해야 되겠어? 이렇게 물고 늘어질 거예요. 아니, 영수회담의 의제도 아니었는데 의제를 만들지도 않아 놓고서는 영수회담 했는데 특검하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근데 이 적폐 언론들이나 윤석열 정권이나 이 개새끼들은 그런 거 없어. 그냥 얘네들은 억지 쓰는 데는 뭐 도 같은 놈들이고, 뭔가 갖다 붙이는 데는 뭐 따라갈 자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게 일본 놈들이 딱 그러지. 일본 놈들이 그 억지 쓰기 위해서 아무거나 다 갖다 끌어다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붙이면 정말 잘하잖아요. 예, 똑같아요. 뭐 여하튼 분명히 윤석열 정권과 적폐 수구 언론들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모든 전국 경색의 책임은 민주당으로 떠밀으려고 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내일 열릴 영수회담에서 민심이 무엇이다, 우리의 요구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까지? 예, 윤석열이 승질내면서 버럭 밥상을 걷어차고 테이블을 걷어차고 들고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강하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전국 경색의 책임을 우리가 떠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괜히 왜 영수회담 같은 거 해가지고 우리 대여를 떨어뜨리느냐 라는 그런 비난을 안 받게 되는 겁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너무나도 강력해가지고 윤석열이 발끈해서 판을 뒤집으려 할 때까지 좀 세게 몰아붙여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